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요일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거, 그리고 그날 국세청장이 발표한 거, 그리고 금융 쪽 관계자들이 관료들이 얘기한 것까지 다 퍼즐을 맞춰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동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쿠TV의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클입니다. 소쿠님 저희 네. 100일이잖아요. 뭐가 100일이에요? 이재명... 우리 만난 지 100일이에요. 아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요. 아, 그래요? 6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그 100일 됐네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어요. 아무래도 저희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소쿠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부동산, 내 집 마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셔갖고요. 부동산 부분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연설을 하시고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질문 답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있었고 기존에 명함을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뽑아갖고 선발된 기자한테 질문권을 줘서 하셨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촬영일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생중계로 라이브가 쉽지가 않은데 연설을 하시고, 연설도 쉽지 않아요, 라이브가.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질의응답까지, 또 국내 기자도 있었고 외국 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민생 경제 분야잖아요. 뭐 외교나 국방은 다음 문제잖아요. 약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잖아요. 그래서 첫 질문이 지난 주말 일요일날 공급대책 97 공급대책에 관한 질문을 막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질문을 읽어줬어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거를 종이에다 이렇게 썼더라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두 차례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 6.27 대책. 6월 27일 날 6억 한도. 대출 무조건 6억 이상은 못 받는다, 이제 앞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 집값이 20억 30억 비싸도 6억 한도로 걸어버렸잖아요. 6.27 대책. 강력했죠. 첫 번째 대책.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요일 날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 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착공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씀하신 게 벌써 이제 29년도 30년도 그때 이제 착공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실제로 입주하는 게 없죠. 올해 착공을 하더라도 뭐 아파트 짓는데 3년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단기적인 대책,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우리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래, 결론적으로 예전엔 도움이 많이 됐지만 우리 국가 성장과 함께 부동산 자산 시장도 커졌는데 너무 부가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 7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식이나 다른 산업에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게 금융이 돼 버렸어요. 부동산이. 이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킨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서도 안 되고 폭등해서도 안 된다. 적정하게 안정적인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다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면서 방향을 전환시켜 보겠다.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단으로 전환시켜 보겠다. 그럼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서울이죠, 특히.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루어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건 지금 수도권에 쏠리는 거를 지방으로 균등하게 발전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 투기적인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공급, 수요 이 대책을 내놓을 텐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한두 번의 정책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솔직해. 이번 정권의 특징 솔직하다. 공격적이다. 적극적이다.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29번인가 대책이 나왔어요. 요번에도 벌써 봐봐요. 3개월 됐는데 2번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딱 집어넣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엔 국민들한테 주거 비중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엊그저께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뉴스 안 보시나? 바쁘셔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으신 거야. 그죠? 구체적으로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부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딱 한 가지만 찍고 말씀을 드리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집값을 올렸다. 근데 최근에 강남에서도 특히 잠삼대청 많이 올렸죠. 잠실. 막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2배가 오른 것 같은데 2년 이렇게 사이에. 이번 정권의 잘못은 아니죠. 전 정권 8년 동안 이게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잠삼대청은 지금 6년째 토제 지역이라서 전입을 한 달 안에 해야 돼요. 잔금 치르고 한 달 안에 전입을 해야 되지 아니면 대출 회수되고 뭐 아니면 허가 자체가 취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잠실이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세 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죠? 잠실은 전세 끼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전세 낀 사람들이 어떻게 집값을 올리죠? 대치동도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토제라서 전세 끼고 살 수 없는데요. 답변 어떻게 해보시죠? 정부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다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옆에서 부동산 책사 제갈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세 끼고 사는 다주택자가 적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일요일날 나왔던 주택공급 확대 방안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9월 7일 일요일날 발표됐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하셨고 공급대책 핵심 요약 한번 방송했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늘 내용하고 같이 얘기해볼게요. 네, 첫 번째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이제까지는 LH가 땅을 택지를 개발해서 한 필지씩 이제 건설사한테 팔아갖고 그 돈을 땅 장사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젠 땅 장사에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땅 장사에서 집 장사 둘 다 하겠다는 거지 이제. 둘 다 하겠다는 건데 LH가 빚도 많고 땅 장사를 했었지 시행을 이제 할 능력이 될까요? 그 인력이 그렇게 되나? 시행할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건설사들의 시행 그런 팀에서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할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또 공사는 시공은 또 민간 건설사한테 맡긴다. 근데 LH면은 싸게 하겠지 국민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 좀 싸게 해야겠지. 그러면은 최저가에 이제 민간 입찰을 하면은 민간 건설사에 자기는 재개발 재건축 수익 많이 남는 거인데 이거 왜 해? 공사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해요? 건설사가 이제 땅 사갖고 거기다 지어갖고 내가 수익 좀 많이 보려고 사갖고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공사비도 조금 주면서 이제 간섭은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좋은 건설사 이름 있는 브랜드들은 안 들어가지. 예의상 한 번 정도나 들어가지. 그럼 이제 이름 없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막 하면은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두 번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재건축을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수서나 요번에 발표된 게 그리고 강서구, 노원구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그럼 임대 아파트 아니냐? 그랬더니 또 분양도 조금 할 거다. 공사비 거기서 내서 할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진보 정권이라는 거는 거대 정부. 기억나시죠? 정부. 큰 정부. 왜냐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놨더니 진짜 손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씀센 놈이 대기업이나 이렇게 씀센 놈이 다 먹고 이제 서민들은 피해를 봤더라. 그래서 그런 나쁜 악질적인 그런 애들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거대 정부, 진보 정부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왔듯이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 감독, 통제 이런 것하고도 이제 6번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실질적인 서울 안쪽의 공급은 3번입니다. 3번 한번 읽어주시죠. 유휴부지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요번에 신규 발표된 지역의 공급 물량이 4,000호 정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계속 공급할 수 없다고. 요번에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게 이번에 공급 대책 발표한 거, 일요일 날 발표한 거라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공급 4,000세대밖에 서울 안쪽에 없다. 신규. 지난번에 8월 달에 왜 같이 얘기했던 기재부 장관이 성동구 경찰 김만혜 부지 말 훈련하고 막 있는데 그거 자리 뭐 출입구 관리소 자리 뭐 이런 거 몇 군데 발표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요번에 신규 발표되는 게 4,000호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 실제로 공급되는 거는 얼마냐, 몇 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을 구체적인 걸 못 하시고 정부 발표상 요거다 더 찾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공급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이게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엔 서울 안쪽엔 땅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네 번째. 일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 개선. 그러니까는 지난 정권에 그거 있었잖아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그래서 빨리 해준다. 혜택도 많이 준다. 그래서 거기 그 된 데도 있고 된 아파트들은 막 축제 분위기였어. 거기서 떨어진 아파트들 막 그랬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자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주민들이 하면은 그거 받아들여 주겠다.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전 정권이 잘못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민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뭐 좋은 얘기들 다 써놨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5번째.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하여 비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상가들이 이번에 공실이 많이 나잖아.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고 쿠팡으로 이제 요즘 다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들이 지금 손님이 없고 다 망하고 있잖아요. 특히 2층, 3층, 1층은 그나마 그냥 좀 있는데 2층, 3층 이런 데는 진짜 공실 되게 많아요. 강남에도 공실 많죠.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그냥 대형 상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비아파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빌라를 뭐 지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걸 먼저 계약을 하고 빌라를 지어라. 막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많이 하면서 14만 가구인가? 빌라를 이제 사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러면 그게 다 LH나 이게 정부의 빚으로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비아파트 공급 얘기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은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서울 경기권에도. 그러니까 6, 7, 8번이 이번에 수요 억제책이죠. 조직을 신설해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겠다. 네, 부동산 시장을 감독, 통제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관장 한 명 또 그 낙하산으로 앉혀놓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이 괴롭히겠죠. 막 경찰하고 검찰하고 국세청하고 뭐 다 통합해서 막 조직을 만든다는데 참 7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 발표의 숨은 암살 카드입니다. 암살 카드. 봐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달에 잠깐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풀었다가 완전 폭등해갖고 지금 옷소공이 돼버렸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압박을 넣어갖고 다시 재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 확대 재지정했잖아요. 용산까지. 웬 날벼락입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용석 쪽이 폭등한다고 해서 서울시장한테 이거 지정해. 그럼 서울시장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삼선 서울시장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 사람들 표를 얻어야 되는데 토지거래 지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규제 지역이 돼갖고 요번에 또 암살 카드가 8번에 나오는데 8번이 뭔가요? 대출 규제. 이게 LTV가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제 4억으로 해버리면 50%가 됐는데 40%로 해버리면 아니 이게 15억 넘어가는 용산, 강남, 서초는 상관이 없어요. 송파도 15억 이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걸 왜 하냐 했는데 이게 마용성을 토지를 지정하기 위한 수순이죠. 근데 서울시장한테 시키면 해요? 안 하죠. 나 선거에서 재선해야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못해요. 6월 지나면 뭐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러면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니까 그 권한을 뺏어오겠다는 거지.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맘대로 이렇게 위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려고.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뺏지 마세요. 막 그런데 이걸 질문을 했더니 또 기자가 질문했더니 법제화 시키겠다고. 말 안 들으면 법으로 만들겠다고. 근데 법이 통과되겠죠.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야당이잖아요, 이제 야당. 대출 규제도 마포, 성동, 분당, 과천은 바로 지정하면 15억 이하짜리들은 바로 타격을 먹죠. 대출이 50%에서 40%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왜냐면 지금 강남은 너무 올랐고 이제 다음 수순이 거기가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버리고 그죠. 그 옆에까지도 이제 점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수요 억제책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과 이제 대통령과 그 관계자 책사들이 다 이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고 그러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요번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갖고 그죠?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엔 안 나왔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앞으로 할 건데 시기 문제다. 이렇게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요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거 그리고 그날 국세청장이 발표한 거 그리고 금융 쪽 관계자들이 관료들이 얘기한 것까지 다 퍼즐을 맞춰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동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도 2022년도 공약 때 이재명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올해 선거 말고 지난 그죠? 선거. 3년 전 선거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선거 대선 때는 이게 없었는데 바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 딱 3개월 됐는데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예정된 수순이었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선거 때. 지금 중도인 척 하시는 것 같다고. 수십 년간 평생을 그죠? 진보로 살아오신 분이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바뀌겠냐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을 보지 마시고 지난번 대선 공약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진보 성향이.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소비 쿠폰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재정 건전성상 괜찮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그게 국가 부채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했잖아요. 전 세계 막 15위 안쪽에서도 막 계속 상승 중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국가 부채 채무의 금액보다 자산이 성장했으니 채무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LTV를 잘 이해하시는데 그죠? 의외로 LTV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자 감당 능력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냐? 더 성장해서 이거 DSR인데 DSR까지 잘 아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그죠? LTV, DSR 얘기를 하시면서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장 배고픈데 굶으면서 일하면 일을 못 하지 않냐? 우선 돈을 빌려다가 먹고 일을 해서 더 생산적으로 많이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갚으면 되지 않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을 미리 빌려서 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고 내가 또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진급하면 그때 소득이 많아질 때 갚으면 되잖아요. 우리 내 집 마련이 그 말이잖아. 그죠? LTV, DSR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 어려운데 우선 돈 빌려다가 써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성장한 다음에 갚겠다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속도전으로 135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5년 안에 착공 기준이에요. 이게 135만 호면 여러분들 분당이 한 13만 호 정도 되거든요. 1기가 9만 가구 그리고 판교가 한 3만 가구에서 그거 합하면 13만 가구 정도 돼요. 그거의 10배예요. 분당에 10배를 지을 땅이 있나요? 5년 안에 착공? 약간 과하게 발표를 한 것 같던데 이번에.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산재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산재 사고는 앞으로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건설회사는 면허를 취소시킬 정도로 압박을 해서 전 부처가 규제를 해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공장에서도 이제 소년공으로 일을 하시고 막 어렵게 살았잖아요. 예, 지방에서 어렵게 막 그래서 뭐 성남에 올라와서 공장에 소년공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막 일하시고 그랬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산재 사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뭐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뭐 빵 공장에서 사람이 밀가루 반죽기계 껴서 죽고 이런 걸 뭐 현장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시냐. 아니 너무 과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망 사고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냐. 남편이 돈 벌러 가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망 사고를 매일 보고를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특히 추락사고로 떨어졌는데 제가 유심히 매일 보는데 안전대를 설치했냐. 통째로 물어졌으면 이게 시공이 잘못된 거지만 한 명이 떨어졌으면 이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다. 건설사 과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규제를 가해라 하고 7월 말에 발표하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거 방송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때는 포스코 ENC를 딱 찍어놓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자이에서 지난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성동구에 있는 청계 자이에서 지난주에 중국인 근로자가 50대시네요.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해당 현장 공사 중단. 그죠? 포스코 ENC 103군데 아파트 공사 현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현장, 신안산선. 포스코 ENC 신안산선에서 지금 무너져 갖고 올 여름에 거기가 지금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이, GS건설이면 자이잖아요. 여기 현장만 중단이 됐는데 엊그저께 또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사망사고로. 이번엔 대우건설이네요. 시흥건설 현장 사망사고. 그래서 대우건설은 전국에 105군데 현장이 작업이 중단이 됐어요. 올스톱. 포스코랑 대우건설은 지금 올스톱이라고 지금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다른 공사 현장들까지 다 멈추는데 지금 도시정비 우리가 지금 서울 안쪽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공사 전면 중단이면 도시정비 순위 작년에 포스코 ENC 2위였었고요. 지금 공사 현장이 멈춘 대우건설, GS건설, 자이죠. 프로지오 자이도 4위, 5위. 2위, 4위, 5위 업체 작년에 저희가 지금 올스톱 공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4만 호 조금 안 되니까 그나마. 근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공급은 이제 서울은 내년부터 없습니다. 제가 40년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내년이 제일 심각해요. 내년하고 후년.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는 조금 있는데 26년도, 27년도는 이건 답이 없어요. 역대 최저.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리드릴게요. 첫 번째, 수요 억제 강조. 앞으로도 100일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수요 억제책은 계속 나올 거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끼고 사지 마. 너 전세 주고 있다면 그 집에 너가 들어가. 아니면 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를 없애는 거죠. 그럼 다 월세화가 진행이 되겠죠. 두 번째요. 서울 공급은 계속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셨죠. 서울 수도권을 계속 공급할 수는 없다. LH 부채 문제도 있고. 세 번째요. 지방 분산. 지방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공급도 적고 수요는 통제하고 지방으로 분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은 서울에서는 더욱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번째. 확대 재정. 앞으로 재정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속 소비 쿠폰 지금 2차 이제 하기 직전이잖아요. 3차, 4차까지 지금 100일 됐는데 2차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5년 끝날 때쯤이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5만 원씩 나눠드리고 뭐 지금 계속 하고 특히 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실장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확대 재정으로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이제 돈을 엄청 풀어 제껴서 재정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다 없어지고 있고요. 뭐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검색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전세 만기돼서 문구를 계속 보실 텐데요. 그래서 2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개간권 때문에 4년 만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닥쳐오고 매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신축은 공급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이번 정권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지금 100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4년 8개월? 4년 8개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결국에는 전역 만기가 도달하겠지만 그동안에 아주 많은 일이 있을 거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롤러코스터 정부다. 진보 정권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 건데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소쿨TV 채널하고 같이 잘 유심히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시면은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겠다. 서울 특히 핵심지 이런 쪽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을 주시하자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하시는 상황은 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공급대책과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제 5년간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거의 강도만 점점 세질 뿐이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회사에서 지금 이거를 내용을 보고 오늘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롤러코스터 정보 같은 게 네. 6.27 대책 나왔을 때도 아비규환이었었고 2월 달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9.7 공급 9.7 공급, 대책 일요일 날. 네, 네.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톡방이. 근데 이어서 오늘 팀 100일 기자회견까지 정리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전세의 종말 그리고 전세의 종말. 정세의 종말이 예견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지만 소쿨TV와 함께라면 내 집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행동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